안녕하세요, 덴나 프로젝트의 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상 견적을 내보는 걸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상 견적 내는 거는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내보는 거겠죠. 별건 없어요. 그냥 자재값하고 인건비만 쑤셔 넣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프랑 반셀프랑 섞어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인건비를 계산하고 또 자재값을 알아가지고 넣어야 되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비전문가가 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항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시공할 내역들을 이렇게 목록화 시켜놨고요. 도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촬영이 두 번째예요. 어제 제가 파일을 지웠습니다. 편집하려고 보니까 저는 대성도어를 기준으로 이제 한 3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시공할 문이 5개, 6개, 또 그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제일 저렴했던 거는 도어 취급하는 자재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문 사이즈 불러주고 문하고 문틀하고 이렇게 견적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공자를 연결해 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 시공자를 구해가지고 시공을 맡겨도 됩니다. 보통 하루 인건비를 받으시거든요. 문 몇 개까지 하루에 시공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수분들이 하시기도 해요. 어쨌든 하루 일당은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때 동안 경험한 바로는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도 하나만 바꿀 거잖아요. 근데 이 문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3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공을 하면 손해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문 하나만 또 시공을 해주시는 시공업체가 있어요. 그런 분들 위주로 전화를 드렸었고 30만 원 부르시는 분이 2분, 그 다음에 23만원 부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23만원 부르시는 분은 뭔가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고 뭔가 여지를 좀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맥심으로 한 25만원 잡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 견적을 알아보려고 하면 문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재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 25만원 집어넣어 놨고요. 자, 이제 도장 파트, 저는 어떤 페인트로 시공할지 이미 다 정했습니다. 제품군은 다 추려 놨고요. 그래서 엑셀에도 그 목록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인트 시공할 부위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놨어요. 왜 이렇게 나눠 놨냐면 페인트도 한 가지 페인트로 뭔가 다 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색깔도 다르겠지만 페인트마다 시공할 부위마다 용도에 따른 페인트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용도별로 페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이제 벽하고 천장하고 도어랑 저는 이제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제품의 페인트를 이제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 면적을 다 계산해놔서 이렇게 145제곱미터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하면 페인트 가격하고 면적으로 이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페인트 제조사에서는 그 제품으로 얼마만큼의 이제 면적을 칠할 수 있는지 그거를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10제곱미터를 시공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페인트는 2회 칠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2회 칠한다는 기준으로 1리터당 10제곱미터를 시공한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벽 천정 도어를 145제곱미터로 한다고 치면은 1리터짜리를 몇 개 사야 되겠어요? 14개 정도 사야겠죠. 14통 정도. 145니까 사실상 조금 여유 있는 게 나아요. 괜히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이제 자재가 모질라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으로 더 손해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다 여유 있게 이렇게 계산해서 페인트를 주문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 이런 페인트를 제가 15개를 주문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주문한다고 했을 때 39만 7,500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페인트 제조사에서는 판매하는 사이즈가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3가지 정도 되는데 쿼터 사이즈라고 해서 제일 작은 이제 깡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조금 중간 사이즈의 이제 그런 통도 있고, 공사 현장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좀 많이 큰 통 있죠. 이제 말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대형 사이즈도 이제 나옵니다. 요게 리터당 계산해보면 큰 사이즈일수록 더 이기거든요. 내가 시공할 면적이 많다 하면은 이제 계산을 해봐서 큰 사이즈를 그냥 한 통을 살지 아니면 작은 통을 여러 개 살지 그렇게 계산하시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한 10% 정도 로스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공할 면적이 제가 계산상으로는 145제곱미터지만 10% 로스를 계산을 하면 160제곱미터 할 분량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통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30제곱미터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줄여 보려고 하면 중간 사이즈로 여러 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큰 걸로 산다고 하면 35만 2천 원이라고 나오죠. 근데 중간 사이즈 3.8L 짜리 이걸로 구입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160제곱미터 나누기 38제곱미터 하면 되겠죠. 그 3.8L가 38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요. 그러면 4.2 뭐 뒤에 숫자가 쭉쭉 나오죠. 그러면 4통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5통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중간 사이즈로 5통 이렇게 하면은 38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중간 사이즈를 4통하고 더 작은 사이즈로 만약에 커버를 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그럼 중간 사이즈로 4통을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4통으로는 152제곱미터를 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60제곱미터가 필요하니까 152를 빼면은 8제곱미터가 나오잖아요. 그 8제곱미터는 제일 작은 걸로 커버가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거 26,500원, 그러면 30만 4천원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33만 500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 면적에서 제일 저렴하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긴 과정 요거는 뭐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요거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야겠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끝났습니다. 페인트 시공할 때 저는 사람을 쓸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할 거라서 인건비는 따로 안 들어갈 것 같고, 페인팅 할 때 페인트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뭐 롤러라든지 그런 부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합계가 51,100원이죠 그거랑 제가 페인트 필요한 것들 용량 계산해서 다 합계를 내봤더니 129만 6,600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게 수입 페인트로 해서 그렇거든요. 금액을 낮추고 싶으면 뭐 국산 페인트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90% 이상을 이제 수입 페인트만 사용해 왔고, 여러 가지 뭐 좋다고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입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모르겠어요. 또 이제 새로운 것도 뭐 계속 해보고 하면은 더 좋긴 한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내가 경험해서 좋다고 느낀 게 있는데 굳이 또 다른 거를 찾아 나서지 않는 것도 있지만, 조금 나이 먹고 나니까 뭔가 밥집도 그렇고 어떤 뭐 의류 브랜드도 그렇고 한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그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뭐 더 좋은 게 있다고 해도 뭐 그래? 뭐 이 정도만 되는 거지. 뭐 다른 거를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수입 페인트는 광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 에서 나오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 3종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무광이 있고 단광이 있고 뭐 고광이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수입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5가지 6가지 정도 돼요. 선택의 폭이 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색깔도 그 많은 색상이 있다고 해서 뭐 다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류가 많으면은 선택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사용합니다. 냄새도 적기도 하고, 같은 수성 페인트라고 해도 이제 제조사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좋다고 제가 느껴서 계속 요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뭐 저렴하게 하려고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걸레바지가 지금 그 안방하고 작은 방에 안 되어 있어요. 장판으로 돼 있고, 뭐 거실하고 다이닝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 딱 들어와서 보이는 부분 마루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루로 돼 있는 부분에는 걸레바지가 돼 있는데 장판이 시공돼 있는 부분에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마루로 싹 다 할 것 같으면 이제 걸레바지를 시공해야 될 텐데, 이거를 걸레바지를 따로 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공할 부분이 진짜 작아요. 뭐 걸레바지 개수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그 시공하실 분 부르면 또 하루 일당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산이 안 되면 내가 뭐 그냥 손으로 하는 톱이 있어요. 막 몰딩을 할 수 있게끔 막 각도 조절도 되고, 그거라도 해야겠다. 지금 장비가 없으니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차피 마루로 갈 거면 그분들이 다 걸레바지 시공해 주시지 않나 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갈 돈은 이제 아닌 거죠. 근데 뭐 제가 어떤 마루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마루 시공할 때 걸레바지 비용만 들이면 시공을 그냥 해주세요. 마루 시공하는 김에 걸레바지 비용을 3,000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뭐 걸레바지 비용만 한 3만 원 정도 더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실에 들어갈 타일하고 뭐 위생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현관하고 베란다 타일 이렇게 다 보고 왔었죠. 그래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6만 9천 원 뭐 요 정도로 나왔는데 사실 전체 금액이 800만 원에서 이 타일하고 욕실 자재값만 290만 원이면 적진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 조금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실을 좀 깔끔하면 좋겠고 좀 기분 좋은 공간이면 좋겠어서 화장실에 좀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번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페인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뭐 어차피 제가 또 다른 매장 둘러보면서 같은 타일이라도 조금 가격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건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일부러 맥심으로 가격을 다 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타일 보러 갔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스톱으로 그냥 이제 한 매장에서 하면 제일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돈을 좀 아끼려고 하면 한 매장에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그 견적서를 한번 볼게요. 그 액세서리 5종이라고 해서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휴지거리, 양치컵, 비누대, 옷걸이, 수건거리 이렇게 5개에서 20만 원이에요. 골드. 아무래도 같은 제품이라도 골드로 도금이 돼 있는 거는 금액이 좀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20만 원을 주고 이건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자친구 집에 했을 때 품질이야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품질에 어쨌든 저는 뭐 모양 그런 것보다 너무 촌스럽지만 않고 그냥 심플하고 골드기만 하면 저는 시공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했을 때 한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렇게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저한테 있으니까 20만 원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뺄 거고, 그리고 지금 부자재 보시면 제가 갔던 매장이 이제 수입 타일 거의 좀 전문 매장, 포세린 타일도 전문 매장이라고 그래요. 뭐 구독자분이 이제 댓글 남겨주셔서 알았는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부자재도 제가 이제 이거 수입으로 다 돼 있어요. 마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국산 걸로 대체하면 또 금액이 또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부러 이 금액을 지금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나와서 줄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다 줄여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상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일단은 그냥 맥심으로 다 두겠습니다. 뭐 영상으로 계속 이제 이거를 뭐 변경되고 그걸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고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루 3D 모델링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렇게 목록화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구경을 못 했거든요. 지금 가서 지금 2개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가격도 그날 이제 받아왔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더 찾으면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계속. 왜냐면은 같은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하면 좋으니까. 근데 대신에 인테리어라는 건 자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공하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액은 그냥 요 금액으로 다 제가 지금 집어넣을 거예요. 이것도 뭐 거실하고 다이닝룸만 할지 아니면 안방하고 거실하고 할지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에는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안방하고 싹 다 한다고 치면은 14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당 가격이니까 제가 여기서 많은 걸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근데 분명히 이것보다는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168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마루가 지금 시공이 돼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통화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거를 파일을 삭제하는 바람에 못 보여드리겠지만 평당 철거 비용을 25,000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평이 만약에 미만이다, 만약 6평이다 내가 할 곳이, 그러면은 25,000원 곱하기 6평 하면은 15만원 나오잖아요. 그 15만원이 아니라 10평 미만은 기본 시공비를 받는데요. 그러면 6평이라도 기본 시공비 25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평을 넘어가면 계속 25,000원씩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14평이라 잡고 뭐 25,000원 곱하기 14평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35만원이 나오네요. 조명 넘어가겠습니다. 조명도 요거는 뭐 제가 제품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제가 조명은 조금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라서 요거는 시간도 조금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어차피 할 작업이라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대강 이렇게 제가 가격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모델링 한 걸 보셨다면 이제 중앙등은 없애고 다 다운라이트로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주로 사용하던 그 다운라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약에 했을 때 가격이 뭐 요 정도 나왔습니다. 176,000원. 그리고 방등을 작은 방은 뭐 할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할 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조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주방 싱크대 바로 위에 달리는 조명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평판 조명으로 저는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만 원이면 10만 원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요. 합계를 내보니까 57만 원 나왔고, 이제 인건비 요거는 제가 안 알아봤어요.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니까 지금 한번 전화해 볼까요? 일단 제가 30만 원 잡은 거는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조명 설치는 어쨌든 제가 그냥 하면 되는데 배선이 문제거든요. 전기 배선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람을 불러서 할 건데, 전기 기사님 같은 경우에, 기공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가 뭐 지역마다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일은 하루 일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한 분이서. 그래서 30만 원을 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가정용 전기 배선을 좀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하,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부분 공사는 안 하고 전체 공사만 한다고 하셔서, 제가 요즘에 뭐 이제 작업자분들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플이라든지 뭐 루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시공할 거를 적어 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그런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거를 당장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걸 뒤지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별 말씀 안 했는데 이거 화나셨네요. 네, 여보세요? 아예 천장을 뜯지 않을 거면은 낚시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의외의 난간에 부딪혔는데요? 네, 네, 여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요거는 당장 알아봐서 이 영상에 내보내는 건 힘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요즘에 루트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시공할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연락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혹시 그것도 촬영할 수 있으면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를 이제 총 예상 견적에 한번 다 넣어 볼게요. 자, 여기 화장실 문 아까 그 25만원 잡았었죠? 이제 도장 129만 6,600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위생기랑 액세서리 설치하는 분을 따로 불러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원래 그러니까 보통 쉬운 작업 같은 경우에 화장실 한 개소 기준으로 15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보통 뭐 이것도 뭐 좀 편차는 있겠죠.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벽면이 다 이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가요. 작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금액 뭐 30만 원 또 부르는 데도 있고, 2배로 껑충 또 20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25만 원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근데 요것도 제가 계속 알아와야겠죠. 그리고 욕실 돔, 요거는 자재랑 인건비 포함해서, 대신에 보통 이제 그 욕실 돔 설치해 주시는 분은 조명도 설치를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팬도 같이 달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고 저는 욕실 돔만 해서 여쭤봤을 때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받았습니다. 타일 욕실 위생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촬영을 해놨는데 지금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타일러 같은 분들은 기공이 인건비가 35만 원 정도 해요. 다른 이제 분야보다는 조금 높죠, 인건비가. 어쨌든 두 분이 오셔서 하루 일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70만 원 정도 될 건데, 아무래도 제가 타일이 욕실에는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7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가격을 기입을 하는 겁니다. 마루는 시공하고 시공비랑 자재비 해서
168만 원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조명은 인건비 아까 한 30만 원 정도라고 했고, 조명 설치비는 아니에요. 이거 조명 배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값 57만 원, 그 다음에 바로 철거비가 아까 35만 원 정도 하고, 폐기물이 작년에 제가 저 폐기물 처리를 해보니까 그때는 뭐 두 차 했었는데 하나는 조금 양이 작아서 18만 원 들였고 하나는 꽉 채워서 20만 원 들였단 말이에요. 정확히 2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20만 원 초반 정도 였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뭐 가격이 좀 올랐는지 뭐 맥십 25만 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현장을 보여드려야 돼요. 폐기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근데 폐기물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렇게 꽉 차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저는 25만 원을 기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비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비를 다 받을 거기 때문에 50만 원 잡습니다. 남을 거예요. 이것도 경비라고 하면은 뭐 제가 밥 사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쓰레기 봉투도 사야 될 거고, 그리고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게 또 있어요. 뭐 하다 보면은 뭐 장갑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는 다 계산을 못 하니까 그냥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합계를 냈는데 931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130만 원 정도 오버됐죠. 예산이 800만 원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 넣었어 가지고 800만 원 떼었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넘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줄여 나가야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방에 다 줄이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또 확정 지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요거 제가 하려고 하는 시공을 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거로 이제 그냥 맥심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 여기서 제가 진짜 줄여도 안 되면 포기할 걸 포기할 거고요. 그리고 뭐 좀 바꿔야 될 게 있다 하면은 바꿀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일, 욕실, 위생기 뭐 이렇게 제가 그 견적을 받아온 거에서도 자재비에서 이제 빠질 것도 많고 금액이, 그리고 조명도 제가 그냥 얼추 대강 잡은 거기 때문에, 다운라이트도 저거는 이제 오스람 제품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 같은 걸로 또 바꾸면 또 금액이 또 확 떨어질 거예요. 조명도 진짜 하다가 안 되면 조명 배선 제가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어쨌든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오버가 한 13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제가 계속 이제 그 진행하면서 계속 줄여 나가 볼게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예산 견적을 잡는지 비전문가 수준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은 일정을 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덴나 프로젝트였습니다.